안녕하세요. 자수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얼마 전 진행됐었던 아주 뜨거운 현장, 바로 2025 K-뷰티 글로벌 인사이트 컨퍼런스 브이로그입니다. K-뷰티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왜 글로벌 뷰티 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되었는지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던 저에게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컨퍼런스 분위기부터 인상적이었던 발표 내용과 글로벌 바이어와 브랜드들이 주목한 포인트 등을 담아봤습니다만, 제가 관심이 있었던 세션 위주의 영상이라는 점은 미리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지인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운 좋게 저와 지인 모두 행운권에 당첨되는 놀라운 일도 벌어졌지 뭐예요. 그 기쁨의 선물도 잠시 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는 총 3가지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이 되었으며, 중간 쉬는 시간에 행운권 추첨 시간도 가졌습니다. 도착해서 접수하고 기념품도 받았는데요. 리유저블 컵, 소책자, 생수, 수첩, 행운권을 받았습니다. 로비에는 디저트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커피, 주스, 마들렌, 다양한 종류의 미니 도넛 등 먹을 것을 챙겨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회자와 이사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컨퍼런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진행은 후양 아시아 퍼시픽 인사이트 매니저의 진행으로 2026 K-뷰티 트렌드 및 글로벌 진출 전략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관심 있는 내용들이어서 저는 정말 초집중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QR로 자료 신청이 가능해서 이메일로 받은 내용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뷰티의 제2차 도약. 현재는 첨단 기술, 강력한 브랜딩,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제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핵심 특징으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글로벌 인지도 확보이고, 간소화된 루틴, 핵심 성분 강조, 다양한 피부톤 옵션 제공이 특징입니다. 글로벌 시장 성과 및 지역적 변화로는 중국 시장은 현지 브랜드의 성장으로 인해서 하락세인 반면, 미국은 최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전체 온라인 매출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시장 점유율이 3%에서 11%로 증가했고요. 일본과 호주도 주요 침투 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소비자 인식과 K-컬처 영향, K-뷰티에 대한 관심과 문화적 친밀감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흐름이고요. 특히 젠지 세대,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서 K-뷰티 인지도가 아시아에서 매우 높고 북미 유럽에서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트렌드로는 병의원에서 사용되던 PDRN, 엑소좀 등의 성분이 일반 스킨케어 제품에 통합되면서 프리미엄 라인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두피 건강을 강조하는 헤어케어의 스킨화 트렌드와 함께 뷰티 디바이스 및 이너 뷰티 시장으로의 확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션 1의 첫 번째는 K-뷰티 성장 구조와 VC 투자 포인트라는 주제로 시그나이트의 이세봄 디렉터가 진행해 주셨습니다. 2023년 이후 글로벌 뷰티 트렌드는 클린걸, 미니멀리즘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건강한 피부 표현이 핵심이 됐습니다. 이 흐름이 K-스킨케어의 글로벌 성장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필로프 마스크, 캡슐 크림 등 제형력 신제품이 SNS 바이럴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K-뷰티는 이제 성분 효과를 넘어서 재미있는 형태의 패키징까지 포함한 콘텐츠 산업으로 진화 중입니다. K-뷰티는 미국 이커머스 점유율 48%를 차지하는 아마존을 활용해 빠른 시장 검증과 인지도 확보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아마존 내 리뷰, 판매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프라임데이 등 대형 이벤트를 통한 폭발적 매출 레퍼런스가 만들어집니다. 이커머스에서 성과를 낸 K-뷰티 브랜드들은 오프라인 B2B 리테일로 확장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 모두 대형 리테일이 K-뷰티 전용 공간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유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뷰티는 상향 평준화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구조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국내에 축적된 세계 최고 수준의 ODM, OEM 인프라가 고기능 제품을 빠르고 저렴하게 구현합니다. 브랜드 제조, 유통이 분리된 밸류체인 구조로 트렌드 대응과 제품 출시 속도가 매우 빠르죠. 이 구조 덕분에 인디 브랜드도 글로벌 시장까지 성장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K뷰티 성장은 브랜드와 생산을 분리한 ODM 구조에서 본격적으로 가속화됐습니다. 2000년대 초 원 브랜드 로드숍 확산을 계기로 ODM이 제품 개발과 생산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속도, 품질, 단가 경쟁력이 동시에 개선되면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됐고요. 현재는 브랜드 제조 유통이 완전히 분리된 생태계가 K뷰티 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K뷰티 ODM사는 글로벌 브랜드의 생산을 담당하면서 해외 공장 설립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속도, 품질, R&D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K뷰티 수출의 핵심은 국가별 상이한 규제를 반영한 인허가 전문성입니다. 특히 미국 규제 강화로 기획 단계부터 인허가 컨설팅이 필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K뷰티는 글로벌 유통, 바이럴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생태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큐텐 등 플랫폼 특화 유통사와 인플루언서, 콘텐츠 전문 기업이 역할을 분담해주고 있죠. 이 구조는 브랜드의 글로벌 확장 속도와 성공 확률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VC 자금 유입과 함께 M&A, IPO가 활발한 엑싯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VC가 K뷰티에 주목하는 이유는 M&A, IPO, PE, 바이아웃까지 엑싯 경로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뷰티 그룹과 대기업은 IP 확보와 포트폴리오 확장 목적의 전략적 인수를 진행합니다. 동시에 K뷰티 기업은 국내외 IPO를 통한 대형 자본 유입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2025년 동안 SI, PE 중심의 인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장은 글로벌 화장품 시장 전체가 아니라 K뷰티 단독 성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4년 기준 화장품 수출 성장률 약 20%로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성장 축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 인디 브랜드와 제조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심 수출과 이커머스 오프라인 병행으로 국가 채널 다변화에 따른 리스크 분산이 진행 중입니다. VC는 K뷰티 브랜드 차별성, 제품 경쟁력, 팀 역량, 시장 확장성, 엑싯, 잠재력으로 종합 평가합니다. 단기 매출보다 글로벌 확장 가능한 구조와 SKU 지속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M&A, IPO를 위해서는 브랜드 IP 정리와 안정적인 수익, 현금 흐름 관리가 필수입니다. 결국 엑싯 가능성은 확장력과 지속 가능성이 동시에 증명된 브랜드에서 결정됩니다. VC 관점에서는 K뷰티는 성장 단계별로 다른 지표를 관리하되 전 단계에서 수익성 관리가 필수입니다. 초기에는 PMF 검증과 성장성, 성장기에는 스케일업과 수익 구조 개선이 핵심이고요. 후기 단계에서는 비용 최적화와 엑싯 전략 준비가 기업 가치를 좌우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SNS 바이럴, 퍼포먼스, 브랜드 마케팅을 결합한 ROI 극대화 역량입니다. K뷰티는 피부과 시술 기술을 홈케어 제품으로 전환하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병의원 중심이던 EGF, 히알루론산, 리프팅 기술이 대중적인 홈케어 화장품으로 내려왔습니다. 최근에는 PDRN, 엑소좀, 흡수 촉진 기술이 고기능 제품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 시술 시장의 기술력이 화장품 시장으로 이전되는 구조적 진화입니다.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K뷰티를 단기 트렌드가 아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전략을 재정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판매 성과보다 수익성, 확장성, 엑싯까지 연결되는 브랜드 구조를
설계를 해야 하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션 2의 두 번째는 화장품 산업의 국내 규제 동향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현재 교수님이 진행해 주셨는데요. 요약해 보자면 2025년 수출 증가는 우연이 아니라 수출국 다변화, 품목 포트폴리오 확대, 채널 정책 변화가 만든 구조적 변화이고 2026년은 기회와 위협이 동시에 커진 해이고 이 준비된 기업만이 성장의 과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은 첫 번째 시장 선택, 두 번째 채널 조합, 세 번째 제품, 브랜드 포지셔닝, 네 번째 규제 리스크 관리, 다섯 번째로는 데이터, AI, 파트너십 위에서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회사의 현실적인 3년, 5년 수출 전략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브랜드 운영은 잘 만드는 일이 아니라 돈이 되도록 설계하는 일이고, 대표는 모든 걸 직접 하기보다 집중할 것과 내려놓을 것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션 2의 첫 번째는 인플루언서의 글로벌 영향력과 해외 진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브랜드 파트너십 이지은 총괄 이사님이 진행해 주셨습니다. 해외 소비자들은 한국의 개별 브랜드를 하나하나 구분하기보다 K뷰티 자체를 하나의 브랜드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화장품 브랜드 수는 약 3만 6천 개, 전체 제품 수는 45만 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약 8만 개 브랜드 중에서 실제 수출을 만들어내는 브랜드는 약 8천 개, 전체의 10%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리뷰와 콘텐츠 영향력이 집중된 상위 소수 브랜드가 대부분의 수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해외 MD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진짜 잘 팔리는 상품이 뭐야? 브랜드 수가 많아질수록 선별과 검증에 대한 요구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2026년 이후에는 수출 브랜드 수가 1만 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해외 시장에서는 추천의 근거, 실제 리뷰, 신뢰 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요구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이제 브랜드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을 수 있는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세션 2의 두 번째는 알리바바 데이터 기반 동아시아 수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알리바바닷컴 코리아 최윤정 매니저님이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세션의 첫 번째는 2026년 K뷰티 성장 전망 및 화장품 산업 전망이라는 주제로 애널리스트 박동대 님이 진행을 해 주셨는데요. 2026년 화장품 수출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구조적 성장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미국, 유럽에 이어서 중동과 중남미로 수출 지역이 확대되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채널이 확장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초 중심에서 색조나 바디, 샴푸 등으로 카테고리가 넓어지면서 수출 모멘텀이 강화되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다이소나 대형마트, 홈쇼핑 등 유통 채널 다변화로 중저가 브랜드 기회가 확대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반면 레거시 대기업 브랜드는 명확한 차별화와 마케팅 전략 없이는 성과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렌드 코리아 팀이 분석한 K뷰티 성공 요인이라는 주제로 전미영 대표님이 진행해 주셨는데요. 트렌드 코리아에서 분석한 성공 요인은 총 6가지로 기획력, 속도력, 상품력, 대응력, 주도력, 덕후력 등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관건은 트렌드 대응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K뷰티 글로벌 인사이트 컨퍼런스가 막을 내렸는데요. 마지막 진행된 행운권 추첨에서 당첨되는 행운이 주어졌습니다. 선물은 바로 스타벅스 상품권하고 또 지인은 갤럭시 버즈 프로를 받으셨는데요. 이렇게 선물을 받고 오니까 오는 길이 굉장히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한 트렌드 업데이트를 넘어서 K뷰티의 글로벌 생태계를 통째로 조명한 자리였는데요. 숫자와 트렌드뿐 아니라 시장 데이터, 브랜드 전략, 유통 구조, 기술 성분 이야기, 그리고 각 지역별 소비자 인사이트까지 정말 포괄적으로 다뤄진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그 방대한 이야기들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꺼내 보여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